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 디지털화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학습 공동체도 온라인의 양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학습 공동체의 사례를 숭례문학당을 통해서 좀 들어보면서요. 이 일상적 학습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민영 이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례문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이런 멋진 평생학습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2008년 숭례문학 앞에 작은 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오늘 숭례문학당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학습 공동 활동 중에서 한 70% 정도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섹션은 온라인 공동체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공부라는 것이 자격증이나 취업이나 스펙이 아닌 배워서 남줄 수 있는 공부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숭례문 앞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희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고 한 5년 7년 정도는 굉장히 경제적 고통 아주 크게 겪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토론하는 것만 저희가 하자라는 이런 기치 아래 계속했더니 도서관에서 또 사서 선생님들이 저희를 찾아주셔가지고 지금은 전국에, 저희도 제주까지 강연을 가는데 전국의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등에서 많은 저희의 가치를 알리게 돼서 정말 저희를 찾아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활동하는 공간은 현재 원래는 한 층이었는데 피자 모양의 작은 빌딩이고요. 현재는 이제 3계층을 힘겹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계층에서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학생들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게 책을 통한 자기 표현, 책이라는 것이 또다시 우리 사회의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스펙으로 자리할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책 읽는 것은 놀이고 즐거운 것이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이 재능 기부 수업이 10년을 넘어섰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단행본 책으로 통하는 아이들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10여 종 이상의 책을 공저했고 저도 어떻게 제 이름을 실은 책이 단독책 포함해서 10권 정도 되는데요. 저에게 가장 기폭제가 됐던 그 책은 아무래도 이젠 함께 읽기다 같습니다. 독서를 혼자 해도 좋은데 왜 굳이 함께 읽어야 되는가. 처음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사람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곳에서 취미가 책 모임이에요, 북클럽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썼던 책들을 보시면 거의 함께라는 키워드가 많은데요. 함께 읽기다, 함께 쓰기다, 함께 걷기다 등 저희가 그동안에 활동했던 영역들의 책들이 있고 좀 특이한 책 중에 한 권이 있는데 한지붕 북클럽이라는 최근작인데요. 저 책을 공저하신 두 분의 관계가 수상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저를 했어요. 이제 같이 가족끼리 수년간 함께, 그것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독서 토론을 했거든요. 사위, 며느리, 손녀까지 해서 함께 그림책 붙어 있고 각각 사는 곳도 다르고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약속 잡기도. 아주 쉬운 책부터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독서 토론 공부하셨거든요. 70대인데 저희 학당에 오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저자도 되고 강사도 되신 분이거든요.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계속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집입니다. 참 이상한 집이죠. 특이한 집입니다. 저희는 비대면 학습 모임은 2015년부터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동아일보의 카독토를 아십니까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자가 정말 신기하다,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책을 함께 읽는가. 저희는 함께 읽는 모임들이 많아지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독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연 거죠. 당시 기자가 이렇게 잠입 취재 같은 걸 해가지고 저희 방에 들어와서 이틀 정도 참관을 하고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재밌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알고 예비했던 것이 아니라 저희는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어떤 예비를 한 것처럼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많은 학습 공간들이 오프라인만 했던 공간들이 문을 닫았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행히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전에는 줌은 없었죠. 그전에는 메시지로 서로 독서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은 줌과 메시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숭례문학당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이제 들어가시면 전체적으로 큰 섹션인데 읽기, 그다음에 글쓰기, 토론, 운동 이렇게 큰 섹션이 있습니다. 그 하위에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책통자애들 그 학습 모임 잠깐 소개를 다시 좀 더 드리면 시간이 짧으니까 핵심만요. 아이들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읽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부모님도 함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숭례문학당에 와서 독서 토론하고 글 쓰고 이랬을 때 주변의 커피숍들에서 주로 학부모님들이 다 그 책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문화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마감을 정해서 책을 읽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많은 읽기 모임들 보여드리는 것이 대부분 이제 비대면이고요. 이번에 노벨상 수상작가 이제 아니 에르노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저희가 소개하면서 한 작가의 전작을 읽기도 하고 독서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아주 조금씩 읽기도 하고 하면서 전국에 또는 그 해외에 있는 독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자가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 섹션이죠. 책을 읽기는 하지만 자기 삶을 서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어렵게 하지 않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치유하고 또 나아가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균형 잡힌 글을 쓰는 데까지 서평 쓰기까지 같이 우리 모든 독자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부 비대면이고 운영자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사 연수할 때도 이제 토론이라고 하면 또 부담을 느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토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는 비경쟁 독서 토론으로 사회자와 또 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처음인 사람이나 저는 처음에는 좀 들으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연령이 함께 독서를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영화와 책을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한 작가의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각자의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하고 또는 뭐 집안에 사정이 있는데 비디오를 끄고 해도 될까요? 또는 마이크가 또 안 되는데 채팅으로 참여를 해도 될까요? 저희는 사실은 모든 걸 허락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건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자기 삶의 변화, 그다음에 자기가 차고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건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숭례문학당에서 함께 글 쓰다 왔네요. 이제 온라인 학습 공동체에 갇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부담이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내가 그전에는 대면으로 지역에서만 책 모임을 했는데 왜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어렵다, 낯설다 했지만 이제는 지금은 비대면 학습 모임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 연령의 참여 확대죠. 지금 80대까지는 없지만 한 70대 후반 도전자까지는 저희 학당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부터요.
육아나 또는 일 또는 간병, 질병,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면 참여가 어려운 참가자들도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방법들을 도모하고 있고요. 저희의 그 교과 과정 안에서는 너무나 주입식으로 모든 것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 돼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 읽는 즐거움과 토론하는 기쁨을 누릴 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학교 현장에 많은 교육을 나가는데 독서 토론 재미있게 한번 안 해봤다는 아이들이 지금도 질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놀이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고, 한 사람의 어떤 그 주도적인 발언이나 권위나 경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도권 있는 발언이 아니고요. 말을 잘하든 못하든 독서를 해봤든 안 해봤든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숙련된 진행자가 중재하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쫓기다 보면 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또 저자 중에 한 명이 중국의 학자 왕멍인데, 그 왕멍 같은 경우는 나는 학생이다라는 책을 쓰면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는데요. 꾸준히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발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마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사전에 참여자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논제를 마련해 줍니다. 요즘에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육아하고 코로나19로 고립돼서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한 지 자기가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다. 책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울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관점과 고집에 한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독성과 아집을 넘어서 다양한 견해를 들으면서 보다 폭넓은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함께 공부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블로그와 이제 유튜브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발표였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숭례문학당이 이제 14년 차 이제 학습 공동체인데요. 또 독자분들이 많이 지지해주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심으로 저희도 더 힘있게 나아가서 전국의 많은 학습 모임들이 조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